그날 아침 평소처럼 경비실에 앉아 커피를 드시던 아저씨 얼굴이 이상하더라고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알고 보니 전날이 마지막 근무 날이었대요. 정들었던 아파트, 매일 인사 나누던 주민들,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 이제는 다 끝이라고. 동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시던 66세 경비원 아저씨가 은퇴 후 첫 달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도 마음이 울컥했다고 해요. 내가 뭘 위해 일했는지 모르겠어. 막상 쉬니까 불안해 죽겠더라고. 이 말, 은퇴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아닐까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상상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구나라는 외로움이 더 큽니다. 오늘은 이 경비원 아저씨 이야기를 시작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만 믿고 살 줄 알았는데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요. 경비원 아저씨는 66세까지 아파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월급으로 아내와 손주 용돈도 챙기며 이 정도면 괜찮지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끝나고 나니 국민연금 외엔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67만 원. 어르신 이걸로는 수도세, 전기세, 약값도 빠듯해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 기준 약 6,070만 원 수준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도 12만 130만 원 선. 그 돈으로는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기 어렵죠. 아저씨는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언젠간 은퇴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재능이나 경험으로 월 1,03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팁 퇴직 후엔 돈이 적게 들어와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소한 일거리가 정신 건강도 지켜줍니다. 봉사처럼 보이지만 소정의 수당이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외로울 줄은. 두 번째 사례는 63세에 퇴직한 여성 콜센터 직원 박정자 씨입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전화를 받고 클레임 처리하고 바쁘게 살았죠. 은퇴 후 드디어 쉬겠다 싶었는데 막상 일상이 너무 공허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고 점심도 혼자 먹고 이게 진짜 삶인가 싶더라고요. 예전엔 짜증나는 고객도 있었지만 그만큼 일로 연결된 인간관계가 삶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에서 완전히 손 뗀 순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허전함에 힘들어졌죠. 은퇴 후 공통적으로 겪는 이 관계의 단절은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정자 씨는 지역 도서관 봉사, 시니어 요가 동아리, 마을 강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해요. 팁 퇴직 후 억지로라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지금 평생 모임, 평생 취미라도 만들어야 외롭지 않아요. 3. 나도 유튜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은퇴직 후 심심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69세 김기호 씨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고등학교 기술교사였고 은퇴 후엔 그냥 밭일이나 하면서 지내려 했대요. 근데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텃밭 가꾸는 할아버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일이 커졌죠. 처음엔 창피했죠. 누가 늙은이 밭일하는 거 보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응원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구독자 3만 명이 넘는 시골 은퇴생활 유튜버로 월 50만 원 이상 광고 수입도 생기고 강의 요청도 들어온답니다. 팁 기술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못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진짜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의 이야기가 더 귀하죠. 작게라도 나눠보세요. 글, 영상, 클래스, 무엇이든 나를 드러내는 일은 곧 소득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눈물 흘린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줄어들 걸 대비한 월
1030만 원의 보조 수입 만들기. 외로움과 단절을 이기는 소속감 있는 모임 참여하기. 자신의 경험을 나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도전 정신.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은퇴 후 첫 달의 눈물은 자신감의 눈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은퇴 첫 달, 그 눈물은 예고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니어 근로자들은 은퇴 이후 깊은 혼란과 상실감을 겪습니다. 그중 66세 경비원 어씨는 정년 아닌 정리 형태의 은퇴를 맞이한 후 집에서 조용히 눈물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소득, 소속감 모두를 한 번에 잃은 데서 오는 충격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같은 감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며 다만 사전에 준비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회복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뿐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겪는 세 가지 충격. 1. 현실보다 훨씬 부족한 소득 충격. 국민연금의 개인 평균 수령액은 월 6,070만 원대입니다. 노후 최소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약 20만 2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씨 또한 경비직 퇴직 후 국민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었고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제언. 퇴직 전 50대부터 소득 다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부업 시니어 강사, 배달, 서포터즈 등 임대 수익 가능 자산 준비, 퇴직금 활용한 장기 적립형 금융상품 또는 배당주 투자.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존재할 때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2. 사회적 고립과 역할 상실의 충격. 은퇴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사람이 은퇴와 동시에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는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63세 여성 상담원 B씨는 퇴직 후 누가 나를 찾지도 않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길죠?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바쁜 일상이 사라지자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전문가 제언. 사회적 소속감을 잃지 않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봉사활동, 평생교육 강좌 참여.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플랫폼 활용 크몽, 숨고, 시니어 인턴 등. 취미를 기반으로 한 동호회 활동 사진, 걷기, 정원 가꾸기 등. 은퇴자는 쉼보다 재참여가 필요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3. 자신의 경험과 재능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충격. 전문직으으로 근무했던 69세 김기호 씨는 은퇴 후 텃밭만 가꾸다 손자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3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기고 시니어 삶의 멘토로 인정받으며 제2의 인생이 열렸습니다. 전문가 제언. 은퇴자는 단순히 퇴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은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지식 자산가입니다.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글쓰기, 강의, 영상, 클래스 등 자기 콘텐츠화를 통해 경험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세 가지 전략. 소득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들기. 연금 외 최소 월 3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목표로 소규모 부업을 계획하세요. 매주 최소 2회 사람 만나는 일정 만들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자기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기.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클래스 100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경험을 지식 상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의 결론. 66세 경비원 아저씨가 눈물을 흘린 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겐 짧고 회복 가능한 눈물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장 소소한 수입의 씨앗을 심고 사람들과 연결될 끈을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꺼내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은퇴 후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